안녕하세요. 일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모임 줄여서 1생사무의 이영호입니다. 오늘은 일본 부동산 투자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. 저번에 영상은 아마 맨 처음에 계약에 투자할 때 어떤 절차를 얘기 드렸는데 조사 확인 뭐 이렇게 뭐를 기준으로 해야 되고 뭐를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 드렸고요. 그 다음에 론을 했었을 때 자기 소득으로 얼마큼의 론을 받을 수 있는지, 그 다음에 론은 론의 금리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. 이번 영상은 이제 계약을 체결을 했었을 때 이 론에 관련된 계약과 일반 계약, 그 다음에 등기까지 받는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. 우선 뭐 신청서 넣어가지고 론에 신청서를 넣었을 때 론을 신청서를 넣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.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을 할 텐데,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우선 계약금은 대략 자기가 살려는 금액의 10% 정도의 금액이 계약금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. 그래서 계약금을 10% 만약 2천만원짜리 맨션을 산다, 1000만원짜리 맨션을 사면 100만원 정도 될 테고, 2000만원짜리 맨션을 사면 2000만원 정도, 200만원 정도가 계약금이 될 테니까 그거를 지불하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. 그랬을 때 만약에 이 시점에서 나는 현찰로 사겠다라고 하면 론 특약이 있는 것은 빠집니다. 그래서 론 특약은 없고, 나중에 잔금 치를 때 잔금에 나머지 돈을 지불하면 현찰로 지불하면 이제 현찰로 지불하고 그쪽에서 권리증을 받으면 이제 계약이 끝납니다. 그리고 만약에 나는 돈이 좀 부족해서 은행에서 론을 빌려야 된다 라고 해서 론 특약이 있는 계약서를 했었을 때 우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만약에 론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 라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랬을 때 그래서 이 론 특약이 들어가는 건데, 계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론 심사를 계약서와 같이 론 심사를 집어넣는데, 물론 사전에 뭐 조사하고 하겠지만 계약서가 없으면 론 정식적인 심사가 안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나서 그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론 심사를 들어갑니다. 그게 이제 빠르면 뭐 2주에도 나오고 보통은 한 달 정도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요. 그래서 론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문제없이 그 론 통과된 시점으로 잔금 날짜 정하고 잔금 지불하고 권리증 받아서 계약이 완료되면 끝입니다. 근데 만약에 여기서 론이 심사가 통과가 안 됐을 경우, 론이 심사가 통과가 안 됐으면 그 특약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만약에 론을 했는데 심사가 통과가 안 됐으면 이 계약은 처음부터 없는 계약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냈던 계약금의 10%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주인은 론이 문제가 돼가지고 론이 심사가 통과가 안 돼서 계약이 안 됐다고 하면 주인의 그 기간적인 뭐 한 달이나 두 달에 기다렸던 기간적인 손해는 어쩔 수 없지만 그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. 우선 요게 이제 론 특약이고요. 그 다음에 계약은 기본적으로 계약금을 내고 만약에 그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의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못 사게 됐을 때, 만약에 현찰로 살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했어, 그러면 그 돈을 다 낼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좀 더 잔금 치르는 날짜를 미룬다든가 뭐 이런 상담은 가능하겠지만, 그 턱없이 부족해가지고 나 이 집을, 아니면 턱없이 부족해서 돈이 부족해서 못 사거나, 아니면 내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 집을 안 사는 걸로 하든가, 그러면 그 계약서는 없어지는 걸로 날리고 계약이 취소가 가능합니다. 그렇지만 론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
론이 이유가 돼서 론을 하겠다고 해서 론 특약을 넣은 계약서에서 론이 이유가 돼서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, 론이 승인이 안 나와서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그 계약금은 그대로 돌려받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주인이 만약 주인 사정으로 주인이 팔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더 오를 것 같아서 안 판다고 했었을 때, 그러면 돈은 그 계약금의 2배를 주고 2배를 준다는 건 만약에 200만 원의 계약금을 받았으면 주인은 400만 원을 돌려주고 계약금 원본과 주인이 내야 될 1배, 그렇게 해서 2배를 돌려주고 400만 원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약이 가능합니다. 요거 이제 계약이 성사가 안 됐을 때 얘기고, 계약이 이제 무리 없이 성사가 되면 잔금을 치르고 그 다음에 권리증을 주인한테, 소유자한테 권리증을 받습니다. 그러면 그 매입한 사람은 만약에 은행 론을 끼었으면 기본적으로 등기는 사법서사를 이용해서 등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. 근데 사법서사도 이제 수수료가 나가니까, 근데 은행에서 론을 해가지고 등기를 하는 분이라면 사법서사 이용이 필수적인 조건이 됩니다. 은행에서 지정한 사법서사를 이용하는 게 필수적인 조건이 되기 때문에 뭐 자기가 임의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할 수 없고, 은행에서 지정한 사법서사를 이용해서 등기를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는 사법서사 비용도 좀 아끼고 싶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, 소유자는 개인적으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. 이런 개인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사람은 현찰로 산 사람이 될 거고요. 왜냐면 돈을 빌리면 그 돈 빌린 곳에서 지정한 사법서사 쓰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. 그래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등기를 신청을 한다고 했었을 때 만약 그 전에 서류 준비해가지고 그게 맞는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법무국의 담당자한테 가서 수시로 확인해가지고 등기 신청을 하시면 등기료만 내고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. 이렇게 잔금을 다 치르고 권리증을 받아서 등기까지 자기가 맞추면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이제 하는 게 한 1주에서 열흘 정도, 한 2주 정도? 2주 정도의 등기가 자기 이름으로 됩니다. 그럼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요거는 부동산의 투자기 때문에, 내가 살 집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투자기 때문에, 그러면 지금 현재 입주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, 지금 현재 입주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뭐 관리회사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판매하는 사람을 통해서, 아니면 지금 현재 관리회사를 통해 가지고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이쪽으로 구자 월세를 언제부터 내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. 우선 그 사이에 뭐 금전적인 문제에서도 만약 임차인이 있을 경우는 뭐 임차인이 냈던 식기증이라든가 뭐 야증은 언제까지로 계산한다든가 뭐 이런 세부적인 계획은 다 정산은 다 되겠지만, 우선 새로운 그 지금 현재 있는 임차인한테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어디로 다시 내달라고 뭐 이런 안내장을 보내시면 됩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계약의 흐름에 대해서는 대략 얘기 드렸고요. 그 다음에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